네, 클라우드 서비스 조코드입니다. 자, 오늘은 농업과 AI 분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총리였죠. 시몬 펠레스 총리는 농업이라는 것은 95%의 과학기술과 5%의 노동이 결합된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농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다. 노동으로 우리가 이제 재배도 하고 생산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반대로 과학기술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5년 전이었죠. 벌써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그런 시합이 있었습니다. 알파고는 AI 엔진이었고 많은 대국을 해서 강화 학습을 했던 그 엔진이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 모두 아시겠지만은 이세돌이 1승 4패로 패배를 했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그 이세돌 구단이 이겼던 네 번째 대국에서 78번째 수는 재미있는 수였습니다. 왜 재미있는 수였냐면은 알파고가 그 수에 대해서는 사전에 강화 학습, 그러니까 학습을 하지 못했던 그런 수였죠. 근데 이세돌 구단이 약간 바둑의 패턴하고는 떨어진 형태로 바둑을 두었고, 알파고는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계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패배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또 재밌는 사건으로 이제 코로나 이전에 네덜란드에서 이런 알파고 AI 엔진이 재배를 하는 게 더 잘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런 이세돌 같은 분들, 그러니까 오이를 아주 잘 재배한 네덜란드 농민 5분이 모여서 그분들이 더 잘하는지 시합을 했습니다. 시합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농민이 잘하시는 농민보다 오히려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엔진이 재배를 한 것이 더 이익이 많이 났다고 할 정도로 사실 AI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한 상태입니다. 자, 미래 농업은 어떤 방향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세돌 구단 알파고 사건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농작물이 잘 자라, 이렇게 하면 생산을 많이 할 수 있어 라고 했던 우리가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상 몇천 년, 몇만 년의 어떤 경험에 있어서 나온 그런 재배 기술인데 그런 생각을 뒤집을 수 있는 게 바로 AI가 할 수 있는 거고요. AI는 많은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재배 기술들을 오히려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농업에서는 사실 AI가 정말로 큰 부분을 차지를 할 것이고 우리가 아는 그런 농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농업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대학은 네덜란드에 있는 와게닝겐 대학이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도 아주 가장 유명한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AI와 농업이 결합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은 그리고 더 뛰어난 농산물을 생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AI 분야를 농업에서 띄워놓고 이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AI가 왜 필요할까요? 자, 요즘에 우리 캐나다나 이런 데에서 갑자기 50도가 올라가고 멕시코에 눈이 내리고 이런 기상 이변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미래에 있어서 농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존에 우리나라는 온대지방이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농산물을 생산을 하면 잘 됐어 라고 하는 상식들이 많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ESG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농업에서는 앞에 있는 이 environment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G7 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탄소 배출에 대한 그런 제한에 대해서 우리가 협약을 했죠. 그래서 2050년이 되면 정말로 우리가 광물로 이용한 그런 에너지는 중지가 되고 모두 다 천연 자원이나 아니면은 태양광에 의한 그런 에너지만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농업 분야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농업 분야도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기존에 우리가 하던 농업 방식이 아니고 ESG나 탄소 배출이나 정부의 시책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농업 분야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농업 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저는 3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AI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기술들과 농업이 결합을 할 것입니다. IoT나 드론이나 센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농업 분야랑 합쳐지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이제 논이나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센서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해서 어떤 플랜을 만들고 또 뭐 모니터에서 모든 농사를 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농업 기술은 지금 과학 기술과 AI 기술을 빠르게 접목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탄소 중립 2050년에 대비해서 농업 분야도 이런 부분으로 발전을 해야겠죠. 나는 짓던 방식대로 짓겠어. 그러면 농업을 못 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창직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하던 농사 스타일, 뭐 벼는 뭐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말로 기계가 생산을 하고 키우고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AI가 뭐 잘 크는지 감시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런 대형화되고 글로벌화되는 분야에서 사실 요즘에 라이더들, 우리가 배달하는 라이더들도 보면은 정말 AI의 명령에 따라서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것처럼 잘못하면 농부들도 AI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창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AI나 기계화가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틈새 시장들은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고요. 그런 틈새 시장을 접근을 해서 좀 더 우리가 다양한 품목, 아니면 기계나 AI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는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농업과 AI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정말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농업하고는 이제는 차원이 다른 농업이 디지털이나 AI와 결합을 하면은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